12번 좌석에 놓여 있던 것. 막차는 저녁 10시 40분에 산동네 종점으로 향한다. 승객은 몇 명 되지 않지만 그날따라 버스는 묘하게 무거운 분위기가 깔려 있었다. 10년째 같은 노선을 운행하는 기사 박준호는 백미러로 뒷좌석을 보다가 숨을 삼켰다. 또 있네. 12번 좌석. 12번에는 작은 인형 하나가 올곧게 앉아 있었다. 검은 단발머리를 한 천 인형, 유리알 눈, 희미하게 올라간 입꼬리, 오래된 리본. 하지만 이 인형은 이상했다. 지난주에도 그 전주에도 똑같이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놓여 있었다. 누가 놓고 간 걸까? 누가 가져가면 왜 다시 제자리에 오는 걸까? 버스 뒤편에서 노신사 한 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주름 깊은 얼굴의 한명수라는 이름의 노인. 그는 인형을 보며 표정이 조금 일그러졌다. 또 왔구먼. 오늘은 조금 더 또렷하게 보이려나? 기사 준호가 물었다. 혹시 아시는 건가요? 아니, 그런데 묘하게 내 기억을 붙잡고 흔들어. 잊어버린 무언가를 자꾸 떠올리게 하지. 버스는 산길로 올라섰다. 가로등은 드문드문, 겨울바람은 세차게 흔들리고 버스 안엔 승객들의 숨소리만 가득했다. 그때 끼익, 버스가 갑자기 멈췄다. 준호는 핸들을 잡은 손을 떨며 말했다. 누가 길을 건너는 것 같아서. 승객들은 창밖을 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바람만 언덕을 스치고 갔다. 툭. 뒤에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모두가 돌아봤다. 12번 좌석의 인형이 바닥에 고개를 푹 떨군 채 떨어져 있었다. 그런데 분명 인형 얼굴이 변해 있었다. 웃던 입꼬리가 내려가 있었고 눈에는 작은 물방울 같은 얼룩이 맺혀 있었다. 노신사가 낮게 말했다. 이 인형 울고 있는 것 같지 않나? 버스 전체가 서늘해졌다. 사라진 소녀의 자리. 다음 날 준호는 버스를 청소하는 도중 또다시 12번 좌석을 보고 멈춰섰다. 인형이 다시 그 자리로 올라와 있었다. 아무도 안 태웠고 버스를 잠궜는데. 준호는 종점 휴게실에 있던 노신사 명수에게 말했다. 어제 인형 혹시 가져가셨습니까? 명수는 고개를 천천히 흔들었다. 그런 건 건드리지도 않아. 그런데 말이야, 그 자리 원래 누가 앉던 자리였는지 아는가? 준호는 알고 있었다. 2달 전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작은 소녀가 버스에서 잃어버렸던 인형. 그 후 소녀는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부모는 아직도 그 종점 근처에서 인형을 찾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설마. 명수가 조용히 말했다. 그 소녀 마지막으로 앉아있던 자리가 12번이었지? 준호는 머리가 띵해졌다. 그물처럼 엮인 기억이 선명해졌다. 소녀는 등굣길마다 버스를 타며 같은 말귀를 남겼다. 아저씨, 제 인형은 맨날 12번 자리에 앉아요. 그 말을 떠올린 순간 버스 안에서 둔탁한 소리가 났다. 탕탕. 마치 누군가 좌석을 두드리는 것처럼. 둘은 동시에 버스로 뛰어갔다. 12번 좌석의 인형은 몸을 기울인 채 좌석 창문을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유리 밖엔 누군가 손바닥을 대고 있는 흔적이 있었다. 물기 어린 작은 손자국. 그건 성인 크기가 아니었다. 아이가 손으로 남긴 자국이었다. 기억을 되돌리는 버스. 명수는 혼잣말을 시작했다. 이 버스 내가 잃어버린 걸 계속 보여주네. 준호가 물었다. 잃어버린 무엇을요? 명수의 눈이 흔들렸다. 내 딸 말이야. 그는 오래전 이야기를 꺼냈다. 명수에게는 8살 딸이 있었다. 하지만 사고로 떠나보낸 뒤 그는 기억을 닫아버렸다고 했다. 이 인형 우리 애가 좋아하던 모습과 비슷하네.
그 아이도 항상 인형을 12번 자리 옆에 앉혀놓곤 했지. 준호는 섬뜩해졌다. 사라진 소녀가 앉던 자리, 노인의 딸이 앉던 자리, 그리고 지금 인형이 되돌아오는 자리. 모든 연결고리가 12번 좌석이었다. 그때 버스 창문에 또다시 손자국이 생겼다. 하지만 이번에는 하나가 아니었다. 두 개의 손자국. 큰 손과 작은 손. 명수는 숨을 멈췄다. 내가 손을 잡아주지 못했구나. 밤 10시 40분. 인형은 매일 10시 40분이 되면 울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입꼬리가 내려가고 눈이 촉촉해지고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준호는 명수와 함께 그 시간에 버스를 한 바퀴 돌기로 했다. 버스가 터널을 지날 때였다. 터널 벽면에 스쳐 지나가는 반사유리 속에서 12번 좌석에는 인형이 아니라 소녀의 실루엣이 앉아 있었다. 머리를 숙이고 인형을 품은 채. 준호는 급정거했다. 명수가 떨리는 손으로 좌석을 더듬었다. 하지만 인형만 있었다. 소녀는 없었다. 그러나 좌석은 따뜻했다. 누군가 분명 앉아 있던 자리처럼. 인형이 기울어진 이유. 며칠 뒤 12번에 앉은 인형의 고개가 아주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왼쪽으로 다시 오른쪽으로 그리고 창문 쪽으로 고개를 꺾어 두었다. 마치 누군가를 찾는 듯. 명수는 말을 잃었다. 우리의 사고 나던 날 마지막에 창문을 보며 울고 있었다고 하더군. 그 말을 하는데 버스 12번 좌석 창문에 울음 자국 같은 물결 무늬가 맺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쓰다 지운 듯한 지문 흔적 하나. 아빠. 그 글자를 본 순간 명수는 주저앉았다. 인형이 남긴 소리. 밤 종점. 버스 불을 끄고 나가는 순간 준호는 뚜렷하게 들었다. 딸각 딸각 딸각. 인형의 머리가 아주 천천히 정면 창문 정면으로 돌아가는 소리였다. 그리고 그 직후 버스 안의 스피커에서 잡음이 섞인 아이 목소리가 흘렀다. 여기 있어요. 아빠. 준호는 도망치려 했지만 명수가 말했다. 아니야. 나는 가야 해. 그 아이가 나를 부르는 거야. 12번 자리의 마지막 밤. 그날 밤 인형은 12번 좌석에서 떨어져 있었다. 그리고 좌석엔 소녀의 작은 그림자가 앉아 있었다. 흔들리는 버스 불빛 아래 명수는 천천히 다가갔다. 아빠가 왔다. 소녀의 그림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러자 12번 좌석 등받이에 반사된 그림자가 두 개가 되었다. 아빠와 딸의 그림자. 그 순간 명수는 기억을 되찾았다. 사고가 나던 날 그는 딸과 약속을 어겼다. 퇴근하면 꼭 데리러 갈게. 하지만 야근이 길어져 버스를 타고 혼자 집에 가던 딸은 사고를 당했다. 명수는 울면서 말했다. 미안하다 아빠가 데리러 못 가서. 그때 그림자는 아주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작은 손. 명수는 떨리는 손으로 그 손을 잡았다. 순간 그 손은 사라졌다. 남은 건 인형만. 돌아온 자리. 며칠이 지났다. 12번 좌석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인형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명수는 종점에서 준호에게 인사를 하고 떠났다. 고마워. 이제 그 아이 더는 헤매지 않을 거야. 그러나 준호는 버스에서 내려다본 12번 좌석을 보고 놀라 멈춰섰다. 그 자리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좌석 표면엔 희미한 체온 같은 따뜻함이 남아 있었다. 그날 밤 준호는 버스 문을 닫으며 마지막으로 12번 좌석을 돌아봤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버스 창문에 작은 손자국 하나가 사라졌다. 더 이상 돌아오지 않겠다는 듯.
안녕하세요. 중국 조심하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주세요.